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오늘은 마흔 중반을 바라보는 한 아내이자 엄마의 사연입니다.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쏟아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미정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끝없는 일상 속에서. 저는 43, 이름은 미정입니다. 큰아들은 고3 수험생, 둘째는 딸이고 중학교 2학년입니다. 남편은 성실한 영업직 회사원, 지방 출장이 많아 한 달에 반은 집을 비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늘 빠듯한 월급, 아이들 학원비를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제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부엌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밥솥김이 피어오릅니다. 수험생 큰아들의 저녁 도시락을 챙기고 계란말이를 굽고 국을 데우며 아이들 하루를 준비합니다.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놓고 다림질한 셔츠를 옷걸이에 걸어두면 시계는 벌써 6시 반을 가리킵니다. 아이들을 깨우는 건 전쟁과도 같습니다. 엄마 5분만 더 하며 이불을 붙잡는 작은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시험 준비에 지쳐 피곤한 큰 아이를 달래며 부지런히 밥을 먹입니다. 아이들이 현관문을 나서고 남편이 출근길에 오르면 순간 집안은 고요해지지만 곧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정리하고 저녁 반찬거리를 손질합니다. 가족들이 먹을 저녁은 미리 챙겨둬야 하기 때문이지요. 모든 걸 마치고 시계를 보면 9시. 저는 가방을 둘러매고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10월의 오전 공기를 가르며 걸어가는 발걸음 위로 늘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그래, 이게 내 행복인 거 맞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거리 그렇게 도착한 곳 낯설지만 이제는 제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공간. 바로 옆 동네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카페 면접 그리고 첫 만남. 작은 간판이 달린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따뜻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자 앞치마를 두른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바로 성준 씨였습니다.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부리부리한 눈매, 오똑한 콧날, 웃을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스크린 속에서만 보던 배우 같은 분위기랄까요. 한마디로 첫인상부터 반듯하면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몇 살은 어려 보였지만 그의 미소에는 묘한 단단함과 진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시선이 제 모습 위에 머무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키 163cm. 결혼 전부터 꾸준히 해온 요가 덕분에 나이 들어서도 몸매는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에서 가끔 아직 아가씨 같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가꾸며 살아온 세월이 제 안에 자연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면서 일하려면 쉽지 않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물음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힘들어도 해야죠. 큰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주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언젠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은숙의 난입. 그렇게 출근을 했고 일주일은 일 배우느라 정신이 어시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저녁 시간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평소처럼 잔잔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뿜어내는 김, 잔잔한 음악, 노트북을 펴고 앉은 손님들. 저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다른 알바생 2명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계산대 앞에서 손님과 환하게 웃으며 계산을 마무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쾅. 카페 문이 세차게 열리더니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손에는 아직도 빈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준 씨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좋아.
순간 매장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 닫던 직원들이 멈춰서서 서로 눈치를 보았고 손님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성준 씨의 아내 은숙이었습니다. 집구석에는 코베기도 안 보이면서 여기서 이러고 앉았어. 은숙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성준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숙아, 제발 손님들 앞이야. 나가서 얘기하자. 성준 씨가 낮게 달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은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싫어. 더는 못 해먹겠어.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은숙의 목소리는 매장 천장을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놀라서 컵을 떨어뜨렸고 쨍그랑 소리가 더해지며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성준 씨는 그녀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은숙은 소리를 더 높이며 버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욕설과 함께 쏟아지는 울분 속에서 성준 씨의 어깨는 점점 더 굽어졌습니다. 결국 은숙은 비틀거리며 욕설을 내뱉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순간적인 정적만 남았지요. 성준 씨는 말없이 한쪽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를 쳐다보다 조용히 뒷정리를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젖은 손을 멈춘 채 가슴 한가운데 알 수 없는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늘 든든하고 반듯하게만 보였던 그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레임. 며칠 뒤 카페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성준 씨가 직원들에게 고생했다며 근처 식당에서 소박하게 저녁을 사겠다고 한 거죠. 작은 회식 자리였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라 모두가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직원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모처럼 긴장이 풀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 씨는 원래 그렇게 잘 웃으세요? 성준 씨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순간 술기운이 살짝 오른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요, 집에서는 애들 챙기느라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성준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어딘가 깊은 피로와 쓸쓸함이 스쳐 지나가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붙잡는 것 같아 괜히 잔에 물을 따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식은 떠들썩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불판 위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저는 은근히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도 제 시선을 느낀 듯 살짝 눈길을 돌려왔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친 짧은 순간. 말은 없었지만 묘한 전율 같은 것이 공기를 스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소리를 터뜨리는 사이 저와 성준 씨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떨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 성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대리 불렀으니까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리고 갈게요. 처음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늦은 밤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죠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차 안은 회식 자리의 떠들썩함이 사라진 대신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뒤에 나란히 앉은 성준 씨는 피곤했는지 곧 고개를 떨구더니 제 어깨에 살짝 기대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의 숨결, 가볍게 스치는 온기. 저는 몸을 굳힌 채 꼼짝도 못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어깨에 느껴지는 온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 현민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왔어? 현민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다가왔지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다행히 차 안의 상황은 보지 못했지만 제 어깨 위에 남아있는 온기와 두근거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유 없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은숙의 가출. 며칠 후 카페로 출근했을 때 성준 씨의 얼굴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웃음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은숙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려 있었습니다. 어제도 술 마시고 크게 다퉜는데 결국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어요. 전화도 꺼져 있고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 한마디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애써 붙잡으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는 성준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매장 안에서 홀로 정리하는 그의 어깨는 지쳐 있었고 그 그림자는 어쩐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가 아내를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그런데도 알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밤. 미정씨, 저랑 술 한잔해요. 술친구가 없네요. 카페 문을 안에서 잠그고 마주 앉았습니다. 불빛은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낮 동안의 밝고 산뜻한 공간은 사라지고 남은 조명은 어둑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 2개가 은은히 빛나며 그 사이에 앉은 우리 둘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잔을 채워주던 성준 씨의 손이 제 손등 가까이 스쳤습니다. 짧은 스침이었지만 전율처럼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묻는 목소리는 낮고 약간 쉰 듯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주친 눈빛 속에는 단순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가 아닌 어쩐지 더 위험한 기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잔을 부딪힐 때마다 손끝이 부딪혔고 그때마다 심장에는 파도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를 때면 멀리서 냉장고에 윙하는 소음조차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미정씨. 그가 불쑥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그 이름 석자가 묘하게 달콤하고도 뜨겁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나에게로 기울였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며 따뜻한 기운이 제 뺨에 스쳤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그 거리만으로도 이미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성준 씨가 짧게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깊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말로는 부정하면서 눈빛과 분위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스파크. 차 안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간간히 우리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다 가요. 성준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외곽의 작은 모텔 앞이었습니다. 붉은 네온 사인이 깜빡이며 거리를 물들이고 그 불빛은 마치 이곳에 발을 들이면 돌아갈 수 없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어둑했고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붉은 스탠드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흐릿한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래 참아온 갈증을 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성준 씨라며 이름을 낮게 부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거칠게 이어진 입맞춤. 조심스러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그의 손길과 입술은 거침없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흔들리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온몸이 그의 뜨거움에 스스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손길 셔츠 사이로 스며드는 제 손끝에 닿는 뜨거운 체온, 그 체온이 심장을 두드리듯 제 안으로 번져왔습니다. 입술이 스치듯 목선을 타고 내려오자 숨이 거칠어지고 눈은 저절로 감겼습니다.
방 안은 이미 숨조차 버거울 만큼 달아올라 있었고 떨어지는 옷자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붉은 불빛 속 서로의 그림자는 얽혀 하나로 번져갔습니다. 이성이 끊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공기 속에서 눈을 뜬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쯤 애들은 일어났을까, 밥은 챙겨 먹었을까 걱정이 밀려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성준 씨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남은 듯 편히 숨을 고르며 마치 모든 무게를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저는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질러진 옷을 챙겨 입으며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를 깨우지도 못한 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방금 전까지의 뜨거움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꽃. 며칠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카페의 공기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커피 머신의 증기가 오르는 순간에도 진동벨이 울려 주문을 내보내는 순간에도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눈빛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씨, 여기 설탕 좀. 성준씨가 손을 내밀자 저는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 다가가 직접 설탕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닿았고 짧은 접촉에 서로의 눈길이 엇갈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땐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대했지만 틈만 나면 그는 제자리로 와 점심은 먹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괜히 허리를 숙인 채 거울 너머로 그가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오후 성준 씨가 제 앞치마 끈을 슬쩍 고쳐 매주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손길에 심장이 순간 크게 요동쳤습니다. 느슨하게 묶여 있네요. 이렇게 해야 풀리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순간 카페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려 한바탕 정신이 없던 오후. 잠시 숨 고를 틈이 생겼을 때 성준 씨가 제 뒤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짧게 허리를 스치는 듯한 손길이 엉덩이를 슬쩍 스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마주친 그의 눈빛은 장난이 아닌 명확히 의도된 신호였습니다. 잠시 후 성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재료 좀 확인해 줄래요? 창고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발걸음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재료 창고. 문이 닫히자 공기는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미정 신학께 부르는 목소리와 함께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며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선반을 움켜쥐었습니다. 뒤돌려 세운 순간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곧바로 깊은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혀끝이 스칠 때마다 머리가 아득해졌고 재료 상자에 기대 선채로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짧지만 뜨거운 순간 카페 바깥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마저 아득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겨우 숨을 고르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중독. 현민이 집에서 출근하는 동안 참아왔던 욕망의 불씨가 현민이 출장을 떠난 후 더 이상 선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모텔방에 들어서는 순간 성준은 기다렸다는 듯 제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뜨겁고 거친 입맞춤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깊은 키스. 입술과 혀가 엉키며 쌓아온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숨결은 뜨겁고 서로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제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신음에 그는 더욱 거칠게 밀어붙이며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셔츠 단추가 허겁지겁 뜯기듯 풀려나가며 차가운 공기 대신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살결 위로 파고들었습니다. 손길은 허리를 감싸며 등줄기를 따라오르고 어깨를 붙잡아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몸이 스스로 그를 원하고 있었고 더 가까이 더 깊이 그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쪽으로 내몰리듯 걸음을 옮기며 옷자락이 바닥에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구겨진 카펫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눕는 순간 그의 손이 허벅지 안쪽 깊숙이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신음을 삼켰지만 곧 참을 수 없는 듯 그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붉은 스탠드 불빛 아래 살과 살이 맞닿는 순간마다 방 안은 숨결과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트가 구겨지고 짧고 거친 호흡이 뒤엉키며 세상은 오직 우리 둘만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더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뜨겁게 타올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짧게 스친 눈빛 하나, 문자 메시지의 짧은 한 줄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든 모텔로 향했습니다. 낯선 시트 위 쏟아지는 진한 키스와 손길. 마치 시간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기에 더 거칠고 더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움의 여운이 사라지고 돌아오는 길은 늘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서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제 마음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중독처럼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귀환. 그 즈음 남편 현민의 월급이 오르며 생활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현민은 어느 날 퇴근 후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바 그만둬.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집에서 아이들 챙기고 편히 지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바를 그만두라는 건 단순히 일이 아니라 성준과의 모든 순간이 끝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아니야 여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곧 지연이도 고등학생 되잖아. 학원비며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해.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불안해. 현미는 잠시 제 말을 곱씹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카페의 공기는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머물며 보이지 않던 은숙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너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겉으로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술에 짜른 모습도 없었고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걸 지켜보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은숙은 매일 카페에 나와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했고 커피잔을 내밀며 웃는 얼굴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틈틈이 제 쪽을 흘깃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듯 확신을 갖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정 씨, 오늘은 좀 늦게까지 부탁해도 될까요? 성준 씨가 무심히 건넨 말에 저는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도 모르게 은숙의 눈치를 살피는 내 자신, 내 입술이 미세하게 굳어버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커피 머신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괜히 얼굴을 후끈하게 달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꼭 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숙이 돌아온 이상 오래 숨길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발각. 카페는 이미 영업을 마치고 불필요한 불빛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숙이 약속 있다며 먼저 들어가고 성준과 저는 카운터 뒤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생 많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길게 이어진 눈빛이 되었고 그 눈빛은 곧 입술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스쳤지만 곧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서로를 세차게 끌어안았습니다. 허리를 감싸는 팔 기 입숙이 파고드는 혀, 숨막히는 뜨거운 키스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몸이 바싹 달라붙어 마치 지금 이 순간 세상엔 우리밖에 없는 듯 그렇게 시간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눈치채지도 못한 채 여전히 뜨겁게 엉켜 있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온 은숙의 눈에 비친 것은 남편 성준과 제가 카운터에 몸을 기댄 채 깊이 키스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은숙의 손에 들린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놀라 몸을 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씨,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은숙의 외침이 카페 안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카페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서 내 남편을 넘봐? 내가 감히? 은숙의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이어진 말은 칼날처럼 차갑고 모멸적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돈 몇 푼 벌러 들어온 알바잖아. 어디서 주제넘게 남의 가정을 흔들어. 저는 몸을 빼내려 했지만 그녀의 소나기는 무섭도록 매서웠습니다. 비명이 목구멍 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성준이 황급히 은숙을 붙잡았습니다. 은숙아, 그만해. 제발 진정 좀 해. 하지만 은숙은 성준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나봐. 여기가 어디라고 붙어있는 거야. 은숙의 눈빛은 이미 광기와도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노려보며 쏟아낸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두려워? 그럴 거면 애초에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미정씨. 재료실 CCTV도 다 확인했어. 당신이랑 성준이가 안에서 뭘 했는지 다 찍혀 있더라.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은숙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모텔에 들락거린 사진도 다 있어. 당신이랑 이 새끼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미친 여자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모텔 간판 불빛 아래서 함께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 창고 안에서 성준과 부둥켜 안긴 CCTV 장면. 저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성준이 다급히 은숙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은숙아, 제발 그만해. 그만 좀 해. 그러나 은숙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다 끝났어. 이 여자 남편한테, 애들한테 다 말해줄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더러운 짓을 해왔는지 세상 끝까지 들려줄 거라고. 현민의 등장. 카페 안 공기는 이미 파국이었습니다. 은숙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저를 몰아붙이며 씩 웃었습니다. 모텔에 들락거린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야 다. 내 남편한테 다 보여줄 거야. 그게 가장 확실하잖아.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왜 이렇게 늦어? 저의 늦은 귀가가 남편을 카페로 부른 것 같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 현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갓 돌아온 듯 한 손에는 아이들과 먹으려고 산 치킨 박스. 넥타이는 느슨했고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은숙은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카페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잘됐네. 마침 오셨네요. 제가 지금 부르려던 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분이 직접 들어야 할 얘기 같아서요. 현민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걱정이 의심으로 그리고 충격으로 바뀌어가는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은숙이 휴대폰을 치켜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오래 깊게 바라봤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하던 눈빛이 천천히 싸늘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숨이 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싶어도 그 싸늘한 눈빛 앞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다급히 나섰지만 현민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저 미정에게만 박혀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제 영혼을 서서히 가루가 되어 공중에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눈빛을 남긴 채 조용히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처럼 쿵 하고 울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씩 웃으며 제 쪽을 흘겨보더니 거칠게 성준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집으로 가. 성준은 잠시 제게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이 비쳤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두고 은숙에게 이끌려 무력하게 끌려 나갔습니다. 카페 문이 다시 닫히고 남겨진 건 고요와 공허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도 누군가의 숨결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공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 늦은 밤 비틀대는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은 싸늘했고 아이들 방 문틈 사이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관에 기대 앉아 참아왔던 눈물이 소리 없이 쏟아졌습니다.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길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파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숙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정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법정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심장이 아니라 영혼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미는 끝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마지막 말처럼 더 이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도장은 찍혔고 이혼이란 두 글자가 제 인생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성준 역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숙이 그를 올가매듯 데리고 갔고 그 후로 전화도 메시지도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비처럼 짊어진 손해배상과 아이들에게 차마 설명할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벌의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아내도 연인도 엄마도 아닌 그저 무너져버린 한 여자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치고 외로운 순간에 가장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의 끝에는 누군가의 삶, 어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오늘 사연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르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선택이 남긴 파문과 그 뒤에 남겨진 삶의 무게를 조용히 함께 견뎌본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힘이 됩니다.